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 로마 교황을 움직여라. 1905년 11월 17일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합니다. 바로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종은 결코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선의 국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대를 외국의 지원에 걸고 있었죠. 1880년대 이후 조선이 외국과 맺었던 조약문에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882년 조선이 미국과 체결했던 한미 조약의 조문에서는 일종의 연맹국적 성격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고종은 이 문서들을 근거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던 일본은 을사늑약 이전의 조약 문서들을 모조리 수거해 가려고 합니다. 고종은 이를 발빠르게 알아채고 조약의 원본 문서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외국 공사관도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죠. 그때 고종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천주교에 그 조약 원본 문서를 숨기는 것이었죠. 고종이 보기에 로마 교황은 어떠한 나라도 가지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공명정대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교황권이 약화되었다고 평가받는 근세기 교황들도 유럽 국가들 간 중재에 나서는 등 오늘날 유엔 사무총장과 비슷한 역할과 지위를 당시에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1906년 6월 11일 고종은 김조연 요한을 시켜 조약의 원본 문서를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외교적 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던 천주교의 미텔주교에게 맡깁니다. 미텔은 1895년 이래 이미 고종에게 필요한 경우 황제를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자를 받아서 주교관의 서류고에 보관합니다. 일본은 고종을 압박합니다.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명시한 그 문서가 없어져야지만 손쉽게 조선을 병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도 조약의 원본 문서를 이잡듯이 뒤져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결국 고종의 조카였던 조남승이 공금횡령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면책을 위해 조약 문서가 숨겨진 곳을 일본에게 알려줍니다. 서울 이사청의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다카하시는 프랑스 영사관과 미텔 주교를 압박하지만 미텔은 로마 교황청을 믿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을사오적 이완용이 움직입니다. 이완용은 황제의 청구 서류까지 위조해 문서 반환을 요구했고 청구 서류까지 가져온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 미텔 주교는 결국 조약 원본 문서를 넘겨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를 통해 자주 독립을 꾀한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토마스입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뒤 리순 감옥에서 죽기 전 동양평화론이라는 미완의 저서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로마 교황을 통한 외교적 해법에 대한 부분이 약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동양 평화를 위한 5대 구상이라고 하여 마지막 5번째에 이런 항을 넣었습니다. 대한제국, 일본제국, 청, 3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의 중재 아래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을 것. 이는 안중근 역시 제국주의를 넘어서는 중립국적 지위의 인물로 로마 교황을 꼽고 그의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객관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종 황제나 안중근이나 사실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가톨릭 교황의 정치적 스탠스를 너무나도 순수하게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일 당시 교황이 조선이라는 동방의 약소국을 관심있게 보고 지원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물론 가톨릭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정치적인 권한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사 안에서 교황의 역할을 통해 역사가 조금씩 개선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 도덕적 정당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미얀마 사태, 남북평화 등 여러 현안 안에서 가톨릭 교황이 옳은 소리를 세상에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미카엘의 자팍사전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